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이 제73주년 강복절입니다. 지자체 곳곳에서 관련 기념 행사가 진행 중이죠. 네, 국내뿐만 아닙니다. 네. 세계 곳곳, 미국 워싱턴, LA 한인회부터요, 아르헨티나, 남미, 또 중국 등 이 세계 각국에서도 73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5대 국경일이죠. 또 우리가 국군의 날, 태극기를 개항합니다. 그만큼 강복절은 우리한테 그 의미가 더 각별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의미가 각별한 날이다 네. 보니까 저는 꼭 출근을 해서 무슨 메시지들이 나오는지 챙겨봤었거든요, 주로. 네.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 의미를 많이 잊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런데 애가 태어나고 어린이집에 가서 광복절이 되면은 이제 태극기 같은 걸 그려와요. 그렇죠. 만들어 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다시금 이런 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광복절의 의미, 태극기의 의미 이런 것도 좀 설명해주고 같이 좀 기억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좋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어릴 때부터 사실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은 좀 많이 잊고 지내지만 이렇게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엄마랑 같이 이렇게 태극기 개항하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양 변호사랑 비슷한데 아버지랑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태극기 꺼내서 태극기 봉에 달고 개항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고 최근까지도 사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자녀가 어리지만 조금 나이가 들고 큰다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자녀에게 교육을 해서 나라 사랑을 정말 가까이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태극기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네. 한번 살펴볼게요. 흰색 바탕은요, 밝음, 순수, 그리고 왜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네. 이 가운데 태극 문양은 네. 우선 파란색은 음을 나타내고요. 빨간색은 양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우주의 모든 순환 운동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벌써 태극기 안에 우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임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거 예전에 암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 모서리의 네 괴. 네, 네 개. 이어진 선을 양효라고 부르고 끊어진 선을 음효. 여기서도 음과 양이 담겨 있죠. 그렇죠. 이걸 배치를 한 것으로 건곤감리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건괴는 우주 만물 중에 하늘, 곤괴는 땅, 감괴는 물, 이괴는 불을 상징하고요. 이들 네 괴가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설명하신 이 태극기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잘 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네. 실제로 이런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관련 행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태극 물총 싸움을 한다 그래요. 태극 물총. 네, 광복절 의미를 담은 이 물총 축제를 열어서 시민들의 더위도 식히고 또 독립도 기념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더라고요. 태극 물총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 대중가요가 이런 게 있었어요. 건곤감리 청홍백은 대한의 자랑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배웠어요. 나이가 임방을 변호사 알 겁니다. 저 처음 듣습니다. 이지선 기자는 알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 되면. 네. 그래서 저희가 굳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건곤감리, 청홍백을 다 알았는데 네, 익숙하게. 그렇죠. 네. 그 중에 감이 물이잖아요, 물. 감개가 물을 상징하는데 이 여름에 맞게 물 축제가 참 그 물총 싸움 하는 거 보니까 열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곤감리 중에 물 얘기. 요즘처럼 물이 소중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올여름 정말 대단하잖아요. 기상관측일의 가장 높은 기온 갱신했고요. 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말 물 소비량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팔당댐 같은 경우에는요, 물을 공급받는 마지막 지역인 평택에서 각 지역의 물 사용량이 늘면서 평택 서부 지역 만여 가구가 단수를 겪었는데요. 네. 한 달에 한 번꼴로 급수선이 찾아온다는 전남 진도의 진목도는요, 16가구 주민들이 마실 물조차 부족해서 힘겹게 폭염을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항상 물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좀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더워지면
물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요새 아, 너무 그래요. 더우니까 네. 수시로 사실 물 샤워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물도 네. 많이 마시고. 마시고요. 그런데 당장 수돗물을 딱딱딱 돌렸는데 탁 열었는데 물이 안 나와. 아,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도 소중한 물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은요. 먹는 물 관리법, 그리고 네. 물환경보전법, 그리고 하수도법입니다. 먼저 먹는 물 관리법은요.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5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다음으로 물환경보전법은요. 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또 하천이라든지 호소 같은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또 보전하고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1990년 8월 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정 당시에는 이게 수질환경보전법이었는데요.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수도 법입니다. 하수도의 설치나 관리, 또 하수와 분뇨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1966년 8월 3일에 제정이 됐는데, 자, 이 법률 20대 국회 발의현황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먹는 물 관리법부터 보면요. 네. 현재까지 총 8건이 발의됐고 2건이 처리되고 6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 통과가 된 것은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안이 수정 가결된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 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요. 부득이하게 이걸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물환경보전법은요. 현재까지 총 5건이 발의가 됐고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법은 현재까지 총 7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1건이 처리되고 6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물이 소중하다고 느낀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대구죠. 네. 제가 자랐던 곳인데요. 대구에서 얼마 전에 수돗물에 발암 물질이 검출되다 그래서 아우.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어쩝니까? 라고 전화한 기억이 나요. 아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러셨겠어요. 맞습니다. 대구 수돗물에서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이라고 정한 과불화 옥탄산, 조금 이름이 어려워요. 네. 과불화 옥탄산도 나왔고요. 또 이 잔류성 유기 오염물인 과불화 핵산술폰산도 검출이 됐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이름이 이런 무서워요, 여러분. 과불화 화합물은 어떤 네. 것들이냐면요. 이런 코팅제나 반도체 세정제, 뭐 살충제 이렇게 기능성 화학물에 사용되는 유해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걸 오염 물질로 지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제 수돗물 음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관계 당국이 발표를 하고 또 저도 막 이제 내려가서 마시는 장면 같은 거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생수 사재기 같은 걸로 이제 이게 이어졌다고 하는데 저부터도 이 해당 보도를 접했을 때 내가 그 지역에 산다면은 이 물이 생활에선 없어서는 안 되고 특히나 마시는 거잖아요. 마시는 거죠. 네, 당장 우리 애들이 뭘 먹고 도대체 뭘로 씻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이렇게 나온 게 발암물질, 암을 네. 일으키는 거잖아요. 환경 호르몬 이거 유해하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네. 이러면 진짜 뭐 생수 사다가 내가 세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실제로 생각이 왜 들어요. 우리 후쿠시마 일본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의 도쿄에 사는 사람들도 다 생수로 생수로. 아이들 머리 감겼다고 얘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도 수돗물 안전이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태 이후에 환경부가 낙동강 그 수계를 검출해서 그 가불화 핵산 술폰산, 좀 어렵네요. 이 검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배출원 조사도 실시를 하고 사업장의 배출 원인 물질도 해서 확인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뭐 페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검출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그렇죠. 많이 듭니다. 맞아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04년부터 거의 매년 이 낙동강의 발암물질 유출 사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또 어떻게 자체적으로 감시 항목을 정해서 이걸 어떻게 감시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실 대책을 마련하긴 했는데 좀 뒤늦었던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쓰는 이 물이 실질적으로는 좀 오염된 물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제가 뭐 독일이나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물 맛이 좀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생수 맛도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물은 사실 참 맛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네. 예전에 한 2000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애국심이 굉장히 고취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랑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호텔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고 물 트는데 물 색깔이 노란 거예요. 주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주스?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녹물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호텔인데. 호텔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에 비하면 참 우리나라 수돗물은 좋네. 어쨌든 마셔도 된다고는 광고가 나오니까 맞아요. 정말 네.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거의 우리나라 물과 현재 우리나라 물은 또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외가댁이 시골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여름에 놀러 가면은 거기 있는 그 개울가에 가서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 들어갈 엄두도 못 냅니다. 왜냐면 근처에 공장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 개울가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그냥 이런 하천물은 우리가 이제 마음 놓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맞아요. 그게 수자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자원 공사도 있고 물 관리를 할 책임이 사실 정부에 있죠. 그렇죠. 뭐 세금도 거기에 들어가고 요금도 내고 하니까요. 근데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뭐 생활 패턴, 그다음에 산업 환경 변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용자로서는 우리도 깨끗한 물에 기여는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은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좀 하는 일은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거의 없는 것 되고요.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탐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아스팔트 도로를 만드는 이 재료죠. 아스콘 공장이 있는 바로 그 옆마을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암 발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수질오염이든 뭐 환경오염이든 결국은 다 인간의 개발 그 이기심 때문에 다 인간에게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좀 안이하게 관리하지 말고 좀 깐깐하게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염된 수역, 오염된 물이 주민의 건강이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요. 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그 행위 제한 규정은 환경부 장관이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거나 뭐 이런 조치들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가 사실은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낚시라든지 뭐 어떤 채취행위라든지 이런 물놀이 이런 행위 제한을 아예 자제해서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 수단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으로 작년 5월 23일에 이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난 6월 13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그렇다면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요? 오염된 아무래도 공공수역에서 뭐 낚시를 한다거나 뭐 그럴 때 금지를 할 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제재 조항이 없어서 아하. 적발을 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하는 사람들한테 적발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끔 이렇게 두지 말고 제재 규정을 좀 정확하게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제재 규정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팻말 같은 거 있어요. 이런 내용 같은 거 공고를 해놓거든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강가에. 근데 이게 아무리 있어도 관리가 될까? 사람 여기 누가 관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있어도 그냥 들어가서 낚시하거나 수영하거나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항상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나아가서는 이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오염된 수역에서의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제 금지를 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먼저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예 우리가 오염된 수역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대책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앞서 얘기했던 사례처럼 뭐 기업이 뭐 방류를 하든지 뭐 잘못 이렇게 기름이 뭐 노출되든지 이런 걸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옳은 생각 같아요. 결국
폐수를 막으면 된다는 건데 폐수에서 그렇죠. 잘 관리하면 우리가 지금 폐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우선 이 네. 물환경보전법을 좀 더 살펴볼게요. 물환경보전법에서는요, 이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 설치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배출 시설의 기능이 너무 좋아요. 공정상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이 배출 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이 수질 오염 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네. 성능이 좋아서 늘 이제 좀 깨끗한 물을 내보내고 있는 유지하는 경우, 거, 예.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이런 전문기관에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가 이 규정된 면제 조건대로 제대로 물을 관리하고 있느냐, 처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폐수를 불법 방류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와 관련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거죠. 네, 아하.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방류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질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면제를 받으면 쭉 그 면제된 그렇죠. 기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면제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제재할 규정이 없었던 제재를 거죠. 못하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게 이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들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요. 네. 만약에 이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 제재가 있어야겠죠. 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배출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지난 3월 7일 장석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와, 이거 누가 봐도 딱 적절한 개정안을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 방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만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환경 관련된 법들에서 이 같은 그 법적 구멍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좀 채워 넣더라도 아무래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희한하게 이 입법의 구멍들을 잘 찾아내요.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면제받은 다음에 굳이 유지 안 해도 되네? 그렇죠. 나를 제재하는 게 없네? 이런 걸 좀 잘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연히 규정해야 될 것을 안 해놔서 이걸 바로잡는 정도의 의미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규정에서 이런 공백이 보인다면요, 빨리 찾아서 다 하루빨리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염이 된 이후에,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이거를 회복하려면 무수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입법적인 부분이 정비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부분 논의할 때마다 이 법적 용어는 다르더라고요. 폐수와 방류수. 아하. 우리는 그냥 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폐수는 이렇게 처리하는 기준이 어떤지 잘 알겠는데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공공하수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또 개인하수 처리 시설, 이 방류수 수질 기준 자체를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려워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 물질, 총 질소, 생태 독성에 대한 기준 시세에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를 방류할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수질은 지켜서 방류해라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먼저 우리나라의 이 공공하수도 보급률을 보면요, 93.2%나 돼요.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이 공공하수도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관리 기준이 더 깐깐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공공하수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개인하수 처리 시설 등의 이 방류수 수질 기준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다 그 들어가 있는 거 중에서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게 빠졌다고 할 만한 게 있어요. 바로 뭐죠? 중금속. 중금속 이 몸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죠. 맞아요. 몸속에 계속 여기 축적돼 있으면서 각종 질환을 야기하는데요. 이야. 그런데 이 방류수 수질 기준에 중금속이 빠져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상식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기준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 뭐 부유물질이고 뭐 질소고 산소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중금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고 중금속. 그러니까요. 제가 이 모 건강 프로에 나가서 이 오염에 아주 강한 체질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예인 한 20명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근데 중금속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몸에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네. 있습니다. 이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함께 넣어서 마련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작년 3월 10일에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어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우리 계속 얘기한 대로 중금속이 없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이죠. 이게 넓게 보면은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먹고 채소가 자라잖아요. 맞아요. 맞네. 고기들이 이걸 또 먹고 자라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먹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추가돼야 될 기준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질오염 생길 때마다 하나씩 바꾸지 말고요. 모든 것을 좀 깐깐하게 맞아요. 전면적으로 좀 바꿔주세요. 물은 참 중요합니다. 건곤, 감. 자, 물과 관련해서 또 달라지는 어떤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가요, 수도 사업자의 상수도 관망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네. 의무화가 됐고요. 또 이 가뭄 대비를 위해서 물 자급률을 높일 자체 물 자원 보호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등 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관리 책임과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 환경부는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이런 다양한 그 의견을 반영해서요, 곧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존의 물 관리가 단순 인프라를 설치하고 단순하게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문제점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 수도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또 안전 관리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최종 개정안이 또 나오면 저희가 이 통통 법률안 놀자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컵 자체가 더럽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물이 한만 깨끗해도 관련 장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깨끗해야 되는데 문제는 발암 물질 수도꼭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이 그동안 이 미인증 제품에 대해서만 수거와 같은 이 광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발암물질 수도꼭지의 사용과 그 실태가 2016년에 국정감사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62%가 넘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이 수도꼭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이야. 정말 오늘 여러 번 놀랍니다. 네, 정말 이 물이 사용하고 또 이제 방류되기까지 정말 다양한 시설을 거치잖아요. 네. 상수도, 물탱크에 가져뒀다, 수도관을 타고 와서 수도꼭지로 나오고 또 하수도를 통해 나가고 어느 것 하나 이 소홀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더러운 컵에다 물을 담아 먹는 꼴이 되는데 이거 똑같죠. 발암물질이 있는 수도꼭지였다니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화가 나는데요. 그쵸. 말이나 되는 일인가 말이 싶어요. 되나? 말이 안 네. 되죠. 근데 다행인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공급하거나 뭐 판매하는 경우 그때 수거 권고였는데 권고를 거치지 않고 그냥 즉시 수거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발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더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를 뭐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공급, 판매한 자도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고요. 그 당시 2016년 12월 30일에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었어요. 그래서 통과돼서 6월 1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법안이 통과돼서 너무나 다행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관리 또 이 제재 규정이 약하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불안한 감정이 들기 마련인데 이렇게 수도용 제품까지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된다면 위생 안전 기준도 좀 확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준 인증 제도에 대한 또 신뢰감도 더 생길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네, 오늘 물 관련된 얘기 중에 뭐 깨끗한 물, 또 폐수, 방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물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인당 물 사용량이 유럽의 2배다. 이게 네, 말이 돼요? 맞아요. 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네. 보니까요. 우리나라 인구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280 LPCD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280리터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127, 덴마크는 131 이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에 비해서 두 배네. 두 배 정도 배네요. 더 많이 예. 쓰는 거예요. 근데 뭐 두 배나 많이 왜 쓰지 그러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네요. 한번 생각해보니까 몸도 더 적은데 우리가. 저도 생각해보니까 양치하면서 물이 틀어질 거예요. 아. 샤워할 때도 보면 비누칠이 하는데 샤워기에서 샤워기 물이 계속 맞아. 나오게 두거든요. 네.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유럽에 있는 나라보다 두 배 더 물을 많이 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제가 아프리카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 이제 물론 상수도 시스템 같은 게 잘 안 돼 있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수도에 있는 꽤 괜찮은 호텔이었어요. 네. 근데 물이 정말 졸졸졸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졸졸졸, 예. 의식을 못하고 샴푸를 푹 짠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내가 정말 그동안 물을 물 쓰듯이 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씻지를 사람들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짰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물을 팡팡 쓰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이게 국제인구행동단체 보고서에 따르면요. 제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물 기근, 부족, 풍요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2025년이 되면 물 기근 국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물 사용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세계 각국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물값이 저렴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자원인 물을 어디서든지 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 환경이 갖추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물 소중함을 좀 인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참 수도요금 정말 공감하는데요.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얼마나 저렴한지 아십니까? 지난달에 그 신촌 물총 축제에서 사용된 물이 무려 100여 톤이었대요. 100여 톤. 그렇다면 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많이 나와야죠. 100여 100만 원? 톤이면. 많이 나와야죠. 많이 나와야 몇 억? 되는데 고작 20만 원이었답니다. 20만 원. 이야, 너무 물 수도 있었는데 이게 물을 물같이 생각하는데 이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골드만삭스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다음 세기의 석유는 물이다. 끔찍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세기의 인류는 식품이나 에너지 이런 부족보다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이 고통을 좀 현실적으로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요. 유엔도 일찌감치 중동의 다음 전쟁은 물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죠.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물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터키와 이라크가 티그리스강 그 수자원을 두고 분쟁 중이고요. 티그리스강이요? 예,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도 비슷한 상황에 나일강이죠? 처해져 그거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덥잖아요. 네. 물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더러운 물을 정화시킨다라는 우리 뭐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해서 더러운 물은 정화시키면 되겠지만 아예 그 더러운 물조차도 없다면 더러운 물도 없다. 정화시킬 물조차 없다면 야,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끔찍하네요. 재앙이네요, 재앙. 네. 임 변호사님 말씀대로 물 사용이 분쟁이 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중국이 수자원을 관리한다고 중국 쪽에서 댐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방류를 안 해버리면 하류 지역에 사는 베트남에서 가뭄이 일어난답니다. 베트남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물을 무기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이 단순히 분쟁 요소만 되는 게 아니라 물을 사용해서 사실상 무기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물이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물을 둘러싸고 정말 세계적인 큰 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석유 같은 것은 뭐 적극적으로 굉장히 나서서 뭐 대체 에너지도 발명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물은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직도 물 부족을 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어쩌면 금방 닥쳐올 아니면 어쩌면 이미 닥쳐와 있는 위협인데 안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저 역시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물을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재활용해서 물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호주인데요. 왠지 호주는 물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호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절약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에서 빗물을 받아서 생수를 만들었는데 이 생수가 항공기의 1등석이라든지 아니면 최고급 칵테일 바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 맛도 인정을 받았고 그 품질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또
세탁기 같은 이런 그 가전제품을 판매를 할 때 그 제품 앞에 이렇게 붙어 있대요. 물 효율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제 소비자들이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효율만 우리는 대단하네요. 있었는데, 네, 물 효율도 있네요. 빗물을 활용한다. 한 해 빗물의 가치가 무려 얼마인지 아십니까? 6조 7,2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빗물을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칭찬하고 싶은 도시가 있어요. 어디죠?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요, 도시 전반에 자연 상태와 유사한 거의 자연 상태에 근접한 물 순환 구조를 만들었고요. 네. 또 빗물을 재활용하는 인프라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스마트 레인 스마트 레인 시티 수원을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네, 이걸 조성을 해서요. 네. 상도 받았어요. 이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 환경상인 2018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상을 받아서 또일까요? 이 올해부터는요, 기존 인프라에다가 IoT나 빅데이터 등 이 최첨단 기술과 연계해서 네. 사업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빗물 재활용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좋네요. 이 레인시티라는 이름 상당히 또 분위기도 있게 들리기도 레인시티, 하고요. 예. 네. 이렇게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빗물 저금통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들어봐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 빗물 저금통과 같은 소형 빗물 이용 시설의 설치 비용을 만약에 내가 설치한다. 그럼 최대 90%까지 시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전주와 울산 역시 빗물 이용 시범 마을을 추진하거나 빗물 이용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참 좋은 방안들 같은데 아쉬운 게 딱 보입니다. 이렇게 수원이나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전혀 안 하는 지자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률적이지 못하니까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지 또 이게 활용도가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또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이 빗물 받아봤자 가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걱정이 되는데 네. 이 물관리법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방법과 그 개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체계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회에서도 이거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주승용 의원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국회 내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면서 이게 또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주승용 의원이 작년 10월 26일에 이 빗물 이용 촉진을 위해서 이 5개 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중수도를 그 설치 운용을 할 때 빗물 이용 시설을 연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을 하고요. 또 중수도 설치 운용 대상이 되는 숙박업 그리고 목욕장업의 건축 연면적을 6만 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이거를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이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빗물을 저류시키거나 이제 침투시켜서 강우 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에 그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힘들죠.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건축물이랍니다. 지능형, 머리를 쓰는 건축물. 정의를 포함했어요. 빗물을 갖고 이렇게 이거를 재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발의를 했고요. 또 먹는 빗물의 정의를 또 바꿨습니다.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그래서 제조한 물 정의를 바꾸면서 먹는 물 관리법 또 일부 개정안도 지금 발의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주목해야 될 네. 것이 바로 마지막 5번째 법안인데요. 이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이 도시 기반 시설의 종류에 아예 이 빗물을 저장 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 관리 관련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작년 10월 26일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이건 통과됐네요. 네, 네. 그래서요. 이 해당 내용이 오늘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원시와 같은 이런 성공 사례를 스마트 만들었으면 합니다. 레인시티, 예.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스마트 HT. 네. 네. 한 건이 통과가 됐으니까 나머지 4건도 활발하게 좀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제 뭐 빗물이 한 해 6조, 아까 연신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6조 7천억 원의 이런 효용 가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집중호우가 내릴 때가 많으니까 그에 걸맞는 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곳곳에서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또 전담 기구라든지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다면 더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집에 빗물 저금통 하나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다 좋은 얘기고 다 취지에 공감하는데요. 한 가지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게 그 먹는 물로 쓰거나 혹은 이렇게 수경 시설로 쓸 때 네. 이게 혹시 나한테 피해를 입히진 않겠지? 관리가 잘 되고 있겠지? 이런 의심을 쓰는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염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빗물 관리 확실하게 합니다라는 그런 신뢰를 쌓는 것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걱정을 좀 관리해주기 위해서 또 덜어주기 위해서 이 관리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경부가 다 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물 관리와 관련해서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그리고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법 이렇게 세 개의 법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1건의 법안이요. 대안 반영돼서 통과됐는데요. 해당 내용은 지난 6월, 올 12월, 그리고 내년 6월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야, 우리 이런 물법들이 많이 빨리 통과가 되고 또 잘 되네요.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물 관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유형물관리위원회도 또 신설해서 물관리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했습니다. 또 물산업 관련해서 정부가 각종 보조,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이 법률을 통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네, 작년에 이 물산업 세계 시장 규모가 725조 원에 이른대요. 네. 그런데 국내 시장 규모는 12조 원대로 비교를 해보자면 세계 시장 1.7%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률적인 근거가 많이 마련이 돼서 앞으로 국가의 체계적인 또 지원도 병행이 돼서 국내 물산업 시장의 활성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 관리가 어쨌든 일원화가 됐으니까요. 지금 가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또 이 그 강의 그 오염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거 네. 빨리 이제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당히 많은 법안이 한꺼번에 논의되다가 착착 통과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국회 출입하면서 이 법의 논의 과정을 좀 봤어요. 근데 상당히 찬반이 거세게 붙었었던 이슈입니다. 이게 물 관리를 일원화하자는 쪽에서는 환경부 중심으로 좀 하천 관리를 하면서 이 중앙 정부의 권한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강이 워낙 유역이 많으니까 좀 지방 정부의 권한도 주자 좀 이런 쪽이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물이 어떤 그런 수질 관리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수자원 개발의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재해 예방의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 업무를 모두 환경부가 하는 거는 또 체계적인 모순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해왔었던 거거든요. 결국 이 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지, 뭐 중심으로 볼지를 놓고서 조금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토론이 벌어졌던 것 네. 같은데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도 해서 수량이나 재해 차원,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물 없으면 끔찍하다. 먹어야 우리 되고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나눠져서 관리되는 것보다 한쪽에서 좀 일원화 돼서 다양한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법률안들이 결론이? 계속 결론이 나고 있고 네. 참 우리 국회에서 물 관련 법률은 빨리 통과를 시키고 있고 모양새가 좋은 것 같습니다. 빗물의 재사용 또 물의 관리 같은 내용까지 해봤는데요. 자, 오늘 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며칠 전에 이 네. 물의 소중함을 한번 여실히 느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전 생수를 사 먹거든요. 음. 근데 제가 저희 그 아파트에 있는 마트에서 생수를 주문하면 이게 배달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1시, 3시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좀 늦게 산 거예요. 한 저녁 6시에 사서 배달을 다음날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음날 배달될 때까지 2리터 이 생수병 한 3분의 2 정도 남은 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아찔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이가 물 달라고 할까 봐 내가 못 말리면 그냥 수박 먹고요. 이렇게 이래서 정말 물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실제로 느낀 적이 있어요. 며칠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수기가 없습니까 집에? 저는 정수기가 왠지 찜찜해서 저는 안 써요. 저는 정수기만 먹는데 생수 잘 안 먹고. 아, 그래요? 저도 임 변호사님처럼 정수기 안 씁니다. 내가 관리를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네. 제가 맞아요.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가요? 저도 집에 정수기가 아하. 있기는 한데 이렇게 요리하고 이렇게 끓일 때만 정수물 쓰고요. 그게 아니면 생수 사다 먹거든요. 근데 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양수기도 그래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아하, 이거 그런데요. 일단은 뭐 정수기 성분이 뭐 깨끗하지 않다 또 뭐 이야기도 있고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허위 광고도 워낙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뒤통수를 맞느니 그냥 아예 안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생수를 사 먹고 있습니다. 전 집에서도 정수기로 하고 밖에 나와서도 정수기만 먹는데 비싼 거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되게 이게 비싼 거 관리. 깨끗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네. 입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물이 거치는 과정들 있잖아요. 정수기도 어. 그 중에 하나니까 모든 제품이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뭐 중금속이 나오기도 하고 네. 정수기 내부 증발기에 도금되어 있던 니켈이 떨어져 나와서 논란이 된 적도 있고요. 특히 이물질이 발견됐다라는 게 정수기를 이용 중인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라고 이물질요? 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된 민원만 50여 건이 넘고요. 그러니까 수돗물 대신 정수기물 먹으려고 하다가 정수기도 못 믿겠으니 아예 생수 사 생수 사 먹자 먹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정수기는 내가 관리했어. 그렇죠. 네. 뭐 내가 분해해서 요 열어볼 입구 수도 있고, 정도만? 네, 그 안에 뭐 이 필터 이런 거는 이미 내 관리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고 내가 능력상 말이 못하니까. 나와요 요새는. 그래요? 출수 중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수리하세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내가 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 정수기 관리는 대부분 업체들이 와서 맞아요. 정기적으로 네, 와서 네, 뭐 해주시죠. 괜찮다 그래서 체크해 주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업체가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정수기는 먹는 물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시장이 사실 좀 죽고 있는 사장되고 있는 그런 환경까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비자들이 불신하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 양 기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수기 먹는 물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먹는 물이 아니에요. 네? 여기 많이 먹는 드시는 분 물이 여기 아니에요. 계시는데. 네. 저는 먹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먹는 물이 아닙니다. 이게 맹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양 변호사님 말했지만 현행 먹는 물 관리법에는 정수기 처리수를 먹는 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 기준 같은 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합니다.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정수기 처리수를 먹는 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요. 첫 번째로. 네. 그다음에 먹는 샘물 등 뭐 수처리제 아니면 정수기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해서 금지되는 거짓 광고라든지 아니면 과대 표시 광고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요.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라든지 소비자 단체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수처리제 및 정수기에 대한 시험을 하고 또 분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또 근거를 마련하고요. 이런 내용으로 이 작년 6월 21일에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소비자가 정수기를 살 때 당연히 내가 먹으려고 사지 그거를 뭐 딴짓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기준도 그거에 맞게 당연히 설정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수기 회사가 법으로 통제를 받는다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보호가 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허위 과대 광고 금지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도 이미 뭐 그 규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이 어떤 내용이 허위 과대 광고인지 그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획기적인 게 이 시험 분석 요청권인 것 같아요. 시험 분석 맞아요. 요구권. 그렇죠. 일정 네. 수 이상의 소비자가 이거 나 좀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좀 못 믿겠습니다. 이거 좀
시험 분석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권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수기 광고 보면은 이 물만 먹어도 막 몸이 막 불끈불끈 좋아질 것 네네. 같은 광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광고들의 기준이 어떤 거, 이런 건 된다 안 된다를 좀 가려주겠다는 거 좋은 내용인 것 같고, 또 이제 먹는 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임방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 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를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소비자로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비자나 뭐 소비자 단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수기에 대한 분석을 시행할 수 있게 되면 정수기를 불신했던 소비자들이 다시 정수기 시장에 들어와서 구매도 하게 되고 그럼 또 시장이 활발해지는 좋은 결과잖아요. 결국 서로에게 좋은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정수기 관련해서도 통제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깨끗한 정수기 물을 먹고 싶습니다. 저는 맨날 그것만 먹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물을 물 쓰듯이 쓰다가는 또 다른 재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습관이 깨끗한 물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라면서요.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이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